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쓸쓸한 겨울밤. 불 꺼진 빈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면서 어제 한 남자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장례식장에 못 갔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부의금이 없어서 못 갔다는 겁니다. 10만 원이 없어서요.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었어요. 친구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의금 10만 원. 누군가에겐 점심값이지만 누군가에겐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벽입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밥 먹자고 해도 못 간다고 핑계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다 떠났어요. 이게 가난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선택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친구 장례식장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겁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하지만 가난은 확실히 불행을 가져온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하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최소한의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가난이 어떻게 인생을 망치는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누군가 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김수철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8. 이분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는데 50대 후반에 망했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니 남은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제일 먼저 떠난 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골프 치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사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인사치레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도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회비 5만 원이 부담스러워서요.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쪼들리는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더욱 괴로운 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눅이 든다는 겁니다. 예전엔 당당했습니다. 오늘 내가 쓸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고맙다기보다 초라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존심이 바닥을 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사회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고 그의 존재는 잊힌다. 김수철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저를 안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안 보여요. 눈에서. 이게 가난의 진짜 얼굴입니다.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사람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못 만나니까 점점 더 외로워지고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집니다. 박영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65 여자분이에요. 이분은 몇 년 전부터 무릎이 아프셨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하셔야 합니다. 수술비가 300만 원. 박영희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만 원.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진통제로 버티고 파스 붙이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이젠 걷는 것조차 힘듭니다. 마트 가는 것도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보통입니다. 결국 올해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어요? 2년 전에 했으면 훨씬 간단했을 텐데 이젠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었고 회복 기간도 2배로 늘었습니다. 박영희 씨가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아파도 참게 돼요. 그러다 보면 더 큰 병이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하지만 가난은 건강을 앗아간다. 우리 나이가 되면 아픈 게 당연합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죠. 하지만 돈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받고 약 먹고 필요하면 수술하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그냥 참는 겁니다.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그러다 나중엔 손 쓸 수 없게 됩니다. 더 비참한 건 자식들한테 짐이 된다는 겁니다. 애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참아요.
이게 가난한 노인의 현실입니다. 아파도 말 못하고 아파도 참고 그렇게 혼자 사귀다가 결국 큰 병이 됩니다. 최민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1살.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사셨어요.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시고 정년까지 다니시고 퇴직금 받아서 노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들이 사업 실패를 했습니다. 빚이 1억. 최민수 씨는 고민도 안 하고 퇴직금을 다 털어서 아들 빚을 갚아줬습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하지.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월세 30만 원, 공과금 5만 원, 남은 돈 15만 원. 하루 5천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편의점 삼각김밥, 저녁은 라면,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도 참습니다. 다음 달에 먹어야지. 하지만 다음 달에도 못 먹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음에 까댑니다.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도 다음, 손자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도 다음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야 하는데 다음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은 자유를 빼앗는다.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 그리고 결국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다. 최민수 씨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후회하는 건요, 아들빚 갚아준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후회하는 건 제 노후를 준비 안 한 거예요. 이렇게 빈곤하게 살 줄 몰랐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이렇게 존엄을 잃는 삶이 되어버린다는 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하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가난이 불행을 가져온다. 하지만 가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돈은 없어도 자존감은 지킬 수 있습니다. 김수철 씨,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다 떠났던 그분. 이분은 어느 날 결심했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다. 동창회 모임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소리 치진 못해도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좀 어려워. 회비 내기 빠듯하네. 그러자 친구들이 오히려 편하게 대해주더랍니다. 야, 뭐가 부끄러워. 우리 다 힘들어. 회비 반반 내자. 가경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받고 나서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갔었어. 그러자 자식들이 울면서 말했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도와줬을 텐데.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숨기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저도 압니다. 정말 힘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가난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진 않습니다. 쇼펜하워의 마지막 말을 전해드립니다. 가난은 불행이다. 하지만 가난보다 더 큰 불행은 가난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돈은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사람들이 떠나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매일매일 건강한 삶을 살아갑시다. 비가 그치면 햇살이 우리를 비출 겁니다.